법무법인 정률의 형사조정팀 박연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네. 사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 뺑소니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인가 하면은 가볍게 접촉사고가 나서 이제 내려가지고 서로 이게 다투겠죠. 다투다가 그냥 서로 연락처 안 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은 가는 사람 좀 찝찝하죠. 찝찝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걸 또 뺑소니로 나중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그 회사 그 동료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동료는 이제 뭐 사고 보상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사고가 나가지고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실랑이 했는가 봐. 근데 상대방이 성질내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우리 가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걱정한 거야. 어떡하냐. 보험회사에 접수만 하면 되냐 묻더라고. 야, 그 보험회사 접수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 관할 가접사에 신고해라. 내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확합니다. 네, 정확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파출소 신고해놨어. 아닌 게 아니라 2, 3일 후에 연락이 온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뺑소니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도 뭐 블랙박스 같은 게 보니까 뭐 다투는 것 같았는데 가버렸고 불러보니까 이 사람이 파출소 신고를 해놨고 해서 다행히 그 뺑소니 처리 안 됐어요. 뺑소니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냐면 야 이거 프로들은 그 현장에서 다투다가 일부러 그냥 연락처 안 받고 그냥 갖다가 나중에 이럴 수 있겠거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고 있으면은 연락처를 어떻게 주든가 아니면 요새 차에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블랙박스 앞에서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괜찮냐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찍히면 그거는 나중에 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고 나면은 아무리 경미해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뭐 괜찮으면 그냥 보내고 최소한 연락처가 주면은 뒤탈이 없는데 나중에 그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 전문 변호사님이 또 사례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뺑소니 말씀합니다. 뺑소니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 미조치, 그렇죠. 사고 미조치가 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도주치상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뺑소니라 하면 그 두 가지 범죄가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엔 특가법이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상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뺑소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주, 무면허, 무보험 이 세 가지인 경우에 자주 일어나고 만약 이 세 가지에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무혐의를 받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도주할 이유가 없다든지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퇴직하신 부장님이었는데 이분이 2차로를 주행 중에 급하게 이제 불법 유턴을 하려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가서 거기 유턴하는 게 아니라 2차로에서 그냥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체어맨 차량이었는데 근데 1차로에 뒤에 있던 모닝 같은 작은 경차가 세게 박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량의 흔들림이라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 정황 증거로 입증이 됐고 보험도 있으셨고 면허도 있으셨고 음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몰랐다. 왜냐하면 뺑소니 사건에서 아예 이제 성립 안 되게 한 방법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니 내가 사고가 난지 몰랐는데 어떻게 뺑소니냐 하면 그냥 무혐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게 뭐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경차니까 충격 정도가 당연히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대형차라고요. 체어맨이면 공차 중량이 이쪽은 2톤이 넘어요. 2,000kg가 넘고 경차는 되게 작잖아요. 공차 중량 차이에 따른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여러 주장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선 저희 말 믿어주지 않죠. 안 믿어주죠. 모닝의 블랙박스 영상 보면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올렸어요. 검찰로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검사님한테 의견서를 보내서 아니 우리가 음주, 무면허, 무보험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고도 한 몇십 년간 없던 사람인데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고 발생 사실 몰랐으니 차라리 거짓말 탐지기를 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님이 다시 내려보냈어요. 거짓말 탐지기 해줘라. 거짓말 탐지기를 했죠.
진실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 진짜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근데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반응 나왔음에도 또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담당 수사를 올린 거예요. 또 기소 의견으로. 검사님이 다시 한번 불러서 뭐 저희 조사 받고 결국 결정은 검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고 또 다른 사건은 이 경우는 자동차 회사의 이제 그 주행 연구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어느 특정 회사에 이제 그 운전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도 음주 무면허 무보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차가 막 시끄러워요. 내부에 막 음악을 하도 세게 틀어놔서 그게 이렇게 2차로 이분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그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살짝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의뢰인한테 그러면 당신이 집에 갔을 때 당신 아파트 사냐? 아파트 산대요. 그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CCTV를 따와라. 그날 그 집에 돌아간 시점에 CCTV를 따니까 이 친구가 차에서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올라가요. 보통 사고 발생을 알았으면 뒤에서 내려가지고 차 뭐 충격이 예상되는 부위를 막 살펴보거든요. 근데 안 살펴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일한 이제 CCTV 영상도 내면서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신용카드 내역 보면 단순 식사를 하고 돈가스 집에서 음주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고 했더니 이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불기소를 무혐의 처분을 해줬죠. 변호사님 뭐 형사 전문 변호사 맞네요.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사실은 이 경우는 음주를 했어요. 음주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차가 부딪히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잘한 게 술 취한 상태니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자수를 하면요 그냥 뭐 면허 결격 사유고 뭐고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벌금이 그때 뭐 벌금이 좀 나왔어요. 벌금이 1,000만 원 나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뺑소니를 해서 하면 뭐 면허가 2년 이상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한 2달도 안 됐나? 자수해버리면.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경우에도 뭐 지나가다가 뭔가 부딪힌 것 같다. 근데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고 장소를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그렇죠. 신고한 사람보다 먼저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혹시라도 전화 오면 알려달라 경찰에다 하고 녹음을 해놔야 돼요. 일단 다 접수는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해놔야 되는 거죠. 또 참고로 내가 생각나는 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걸렸는데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인사사고 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슈퍼에 가서 소주를 한 병 까마셨다. 사고 전에는 사람 뭐가 다 그렇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가 음주해놓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운전한 거나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차만 망가뜨리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뺑소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뺑소니가 아니고 뭐 사고 미조치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벌금만 조금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정말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뭐 벌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30만 원.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이건 있어요. 인사사고가 없어요. 사람이 다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작은 다리를 쳤어요. 작은 다리를 치고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이 사람 도망간 거예요. 차량을 세워두고. 근데 다리를 쳐서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를 쳤는데 다리가 망가져서 아래로 굴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고 뺑소니가 아닌데 사고 발생 사실 자체가 인식됐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쳤으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극히 경미하기 때문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게 있고, 아예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체에 박는다든지 가로수를 박았다든지 이 경우에는 박았는데 가로수가 그대로예요. 파편이 비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파편이 비산한다는 게 법원이 쓰는 용어예요. 가로수를 박았는데 가로수가 쓰러졌어요. 그럼 바로 신고해야 돼요. 제가 가로수를 쓰러뜨렸다고. 그런데도 그냥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사고 미조치예요. 대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닙니다. 네, 근데 뺑소니는 그 두 가지가 대부분 다인데 가로수를 박았는데 가로수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 미조치. 그냥 가버리면. 근데 가로수가 그대로 있고 뭐 어떤 뭐 가드레일이나 어떤 뭐 방어 뭐 판 같은 게 아무 뭐 기스만 좀 있을 뿐 파편이 비산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도 그럼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또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거든요. 가서 아니 기스가 났다. 근데 뭐 이게 사고 뭐 어떤 수습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구멍가게로 돌격해가지고 구멍가게로 가서 구멍가게 다 망가졌으면 그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로수 쓰러뜨린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지 않냐. 그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죠. 또 원래 우리 박연철 변호사님이 교통사고도 하시지만은 성추행, 뭐 가해자나 피해자 이렇게 변론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칠 테니까 여러분 뭐 교통사고, 뭐 11회 중대가실 특례 예외권, 그다음에 음주, 뺑소니 뭐 이런 것들 다 연락을 주시고, 특히 성추행 관련해서도 전문가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소개 하나만. 저희는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독 유튜브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보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